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X에서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법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혹시 지난 회차를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시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튜브에서 컴사브라고 검색하신 후에 33회차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컴사브라고 검색했을 때 이 회차가 안 보인다면 상단에 있는 컴사브 채널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포토스케이프 X 강좌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33회차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어떤 프로그램이건 상관없이 글자를 잘 보이게 하려면 대비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두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대비가 심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색상 안에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거나 검정, 회색, 하얀 같은 무채색 계열에서는 양 끝에 있는 흰색과 검정이 대비가 가장 심하겠죠. 그래서 이 검정을 배경으로 사용할 때 흰색 글씨를 쓰면 잘 보이는 이유는요, 대비가 가장 심한 색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어두운 배경에 글자를 적을 때 잘 보이게 하시려면 명도가 높은 무채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색상표에서 흰색, 회색, 검정색 이 색들을 무채색이라고 불렀었죠. 이 무채색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인 흰색을 사용하면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서 글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유채색을 사용하시려면 유채색 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명도가 높은 색들을 사용해 주시면 눈에 잘 띄게 돼요. 자, 노랑도 눈에 잘 띌 거고요. 이런 명도가 높은 연두색 계열도 눈에 잘 띄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면 흰색처럼 대비가 심한 무채색을 사용하거나 명도가 높은 무채색 또는 명도가 높은 유채색 중에서 이렇게 밝은 계열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배경에서 잘 보이는 글씨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밝은 배경이라는 것은 명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밝은 배경에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잘 보이게 하려면 대비가 심한 색을 써야 되겠죠. 특히 흰색은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대비가 심한 색은 무채색 계열에서 가장 어두운 검정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명도가 낮은 무채색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채도가 낮은 유채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을 예로 들면 이 부분에 있는 노랑은 명도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 때문에 밝은 배경에 사용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아래쪽에 있는 채도가 낮은 색, 얘 또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눈에 잘 띄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 대비와 명도, 채도를 이용해서 실제 사진에 글씨를 써볼게요. 자, 먼저 이 사진의 글자를 한번 적어볼 건데요. 사진의 어느 위치에 글씨를 적느냐에 따라서 글자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중앙에 적어야 되겠다고 하면 연두색과 흰색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과 대비를 가장 잘 이루는 색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T를 클릭하고 색상을 클릭한 후에 흰색 또는 녹색과 대비를 이루는 색, 가장 반대쪽에 있는 색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색상 환을 봤을 때 이 녹색 계열, 이 부분에서 반대편에 있는 색상, 보색 또는 반대색은요, 이런 계열의 색 또는 이런 보라 계열의 색 또는 붉은 계열의 이런 색상들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죠. 이제 여기에 외곽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외곽선을 넣으실 때는 외곽선이라는 글자 옆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들어가고요. 이제 이 외곽선 색상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가장 명도가 높은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눈에 잘 띄게 돼요. 자, 눈에 굉장히 잘 띄죠? 여기에다가 샐러드라고 글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외곽선 두께를 조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당기시면 외곽선 두께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외곽선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간을 조정을 해줄게요. 셀러가 너무 달라붙었죠. 그래서 기타 옵션에서 이렇게 자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글씨가 더 보기 좋게 되죠. 외곽선 아래쪽을 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클릭하면 효과가 들어가지 않고요. 옆에 체크 표시에 체크를 해주셔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체크를 했지만 별로 티가 안 나죠.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먼저 색상부터 조절을 해볼 건데 검정을 선택하고요. 이제 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그림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각도 부분도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색상을 좀 건드리거나 흐림 부분을 건드려 줄 건데 여기서 흐림을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번지게 돼요. 단색 이미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흐림을 0으로 하면 그림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죠? 여기서 흐림을 조절해 주시면 실제 그림자처럼 효과가 주어지고요. 거리를 조금만 낮추고요. 색상 같은 경우도 반드시 검정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회색 계열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의 글자를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연두색, 녹색 계열의 색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아웃포커스를 적용해서 색이 선명하지 않고 탁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채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명도와 채도가 낮은 사진에 글자를 적을 때는 그 반대의 색상, 명도가 높고 채도 또한 높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글씨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흰색, 무채색 중에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죠. 이렇게 흰색을 적어도 잘 보이고요. 또는 연두색의 반대쪽에 있는 고색 또는 반대색을 선택해 주셔도 글씨가 잘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흰색을 선택해 볼게요. 이제 외곽선을 넣을 건데 흰색과 대비를 이루는 검정색을 선택해 주면 눈에 가장 잘 띄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주면 입체감이 나나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 회색 계열을 선택하고 나서 그림자를 적용시켰어요. 외곽선이 검정인데 그림자를 이렇게 주니까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흐림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지고요. 거리도 조금 늘려볼 거고요. 그리고 각도도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볼게요. 이번엔 흰색 대신 노란색을 사용해 볼게요. 노랑 중에서도 명도가 가장 높은 이 색을 사용해 주면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 나면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흰색과 비교를 해 드릴게요. 흰색, 노란색.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에도 글자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이번에는 외곽선이나 그림자를 넣는 게 아니고요. 배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 사진 윗부분에 배경을 넣는다면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윗부분은 명도가 높으니까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을 배경색으로 쓰면 좋겠죠. 명도가 가장 낮은 무채색인 검정을 배경으로 써볼게요. 이제 글자를 적어 볼게요. 텍스트에서 여기다가 양지 쌀국수라고 적었고요. 폰트 크기를 좀 줄여서 위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외곽선과 그림자 효과는 굳이 넣지 않아도 배경이 이렇게 어두운 검정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게 되겠죠.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네들을 복제해서 아래쪽에다 갖다 놔 볼게요. 자, 검정색 대신에 이렇게 흰색을 넣었습니다. 눈에 잘 띄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양지 쌀국수라는 글자를요, 이 흰 배경에 넣을 건데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당연히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채색 중에서 가장 명도가 높은 흰색과 유채색 중에서 명도, 채도가 높은 노랑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른 색 계열로 바꿔볼게요. 흰색과 가장 대비를 이루는 검정을 선택해주면 당연히 잘 보일 거고요. 나는 검정이 싫다. 유채색을 쓰고 싶다. 그러실 경우는 유채색 중에서도 어두운 계열, 채도가 낮은 색들을 선택해 주시면 눈에 굉장히 잘 띄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배경으로 쓰인 색상 검정과 흰색의 경우에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사진의 뒷부분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여기 불투명도를 조절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뒤쪽에 사진이 보이게 돼요. 불투명도는 사진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글씨도 잘 보이고 뒤쪽에 있는 사진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위쪽에 검정 배경도 조절해 볼게요.